구시청이에요, 구시청. 예, 예. 예, 예, 감사합니다. 아, 아, 안녕하세요. 앞에서 먹었더라?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전화를. 어디서 버리는 중이에요. 맞죠? 아, 30분이구나. 나 은장 타고 나서 얼마, 근데 그 다음 그래서 내가 20번을
우리가 맞았네. 오늘 우리는 이 땅의 정의와 민주주의를 위해 모였습니다. 세월호 참사, 백남기 형제를 추모, 이 모든 것의 책임자인 피해한 박근혜 정권의 책임과 민주공화국 수호를 위한 오늘의 신기사에서 간절한 마음으로 참 민주주의를 이루고 우리가 바꾸는 나라를 세우고 올바른 정의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이 인사를 통해 우리들의 간절한 마음을 모읍시다. 이러한 일이 발생할지 생각도 못했습니다. 국민의 마음속에 큰 상처와 놀람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개성공단 폐쇄, 사드 배치, 역사 교과서 국정화, 한일 위안부 협정 등 그동안 추진된 정책이 이선 실세인 최순실 씨에 의해 결정되어 온 것은 아닌지 온 국민이 걱정하고 있습니다. 가장 큰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국민이 고난을 준 대통령에게 있겠지요. 그러나 냉정하게 다른 사람들에게는 책임이 없는지 함께 생각해 보았으면 합니다.
그동안 국회에서 논란 가득한 문제들에 대해서도 오직 청와대의 거수기와 변호인 노릇을 해온 새누리당은 한국 현대사 앞에서 어떻게 그 큰 책임을 져야 할까요? 또한 지난 4년 동안 오직 대통령의 의중에 따라 극히 편파적으로 수사권을 활동한 현 검찰은 이 남국의 검찰권을 행사할 자격이 있을까요? 숨죽이며 권력의 눈치를 보았던 언론이 힘이 없어진 현 정권에 하이에나처럼 달려들고 있는데 그동안 정권에 아부해온 그들에게는 잘못이 없는 걸까요? 자신의 돈을 강탈당한 대기업 역시 물질 중심적으로 이익을 생각하며 살아온 그들 역시 잘못이 없는 걸까요? 또한 교회도 사회 교리에 입각하여 정의에 대한 목소리를 충실히 내왔는지 성찰해 보았으면 합니다. 거짓된 평화는 모두 끄집어내어 불살라 버리고 바람이 불어도 날아가지 않고 비가 쏟아져도 떠내려가지 않는 생생하게 살아있는 참 평화를 구해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권력을 통한 부정부패와 금권을 통한 거짓의 바벨탑을 불살라 버리고 참된 정의와 평화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저는 최근에 청소년들의 가슴에도 불이 타올랐음에 희망적으로 생각합니다. 정의와 민주화의 불이 그동안은 입시 전쟁 때문에 무관심하고 아니 꺼져 있었습니다. 대학생들도 역시 스펙과 취업에만 몰입하여 정치에 무관심하다가 이젠 이 땅의 민주화를 위해 거리로 나섰습니다. 비민주적 사회의 구조를 바꾸지 않으면 우리의 미래는 불확실함의 연속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주시는 평화와 세상이 말하는 평화는 다릅니다. 세상이 주는 평화는 거짓된 평화인 것입니다. 세상은 군사 무기의 증강을 통해 평화를 얻을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예수님은 오직 용서와 사랑만이 세상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대한민국 정부는 사드만이 남북의 대립에서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을 막을 수 있다고 말하지만 무기가 아니라 대화와 설득만 대한민국의 평화를 가져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한의 곡식 창고에는 200만 톤의 쌀이 저장되어 있고 매년 수십억 원의 창고 유지비가 듭니다. 이것을 수혜피로 배고픈 북한 동포와 나눌 수 있다면 평화는 더욱 가까워질 것입니다. 우리는 거짓 평화를 말하는 사람들을 역사 안에서 많이 보아왔습니다.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 비롯하여 자유당 독재, 군사 독재 정권 시대를 경험하면서 우리는 여러 사람들을 보았습니다. 그 중에 많은 사람들은 나라가 망하거나 말거나 자기 몸만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서 저신을 해왔습니다. 아부도 하고 굴욕적인 삶도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도 자신의 안위만을 최우선으로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진실을 말하기보다 거짓으로
위기를 모면하려는 사람들이 만드는 세상이 바로 거짓으로 만든 세상입니다. 독립운동가들은 자신의 삶과 가족의 삶이 비록 손해를 본다 해도 그들은 나라의 독립을 위해 투신했습니다. 극한의 고문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들의 삶은 평생 자유롭고 떳떳합니다. 그러나 친일파들은 자신들만의 이익과 신변의 안전만을 위해서 불의에 눈 감고 악과 타협하려 했기에 그들의 삶은 평생 비굴하고 떳떳지 못한 인생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우리는 참 평화를 알아야 하며 참 평화를 위해서 거짓 평화를 과감하게 깨뜨릴 수 있는 용기가 있어야 합니다. 지난 토요일에는 백남기 임마누엘 형제님의 장례 미사가 서울 영동성당에서 있었습니다. 선종하신 지 42일 만에 영면에 들 수 있었습니다. 물대포의 사경을 헤매며 10개월을 고생하다 운명하셨지만 사망과 더불어 사인 진단, 부검 시비에 연루되어 이제야 편히 잠들 수 있게 되셨습니다. 그것은 경찰과 검찰 그리고 서울대 병원의 대응들의 그 원인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 사건들을 보면서 우리는 참된 민주국가에서 살고 있는지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경찰이 시위 농민에게 물대포를 직사살수를 해서 식물인간 상태를 만들었는데 막상 시간이 지나 사망하니 검찰은 그가 외인으로 죽은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 위해 부검을 실시하려 했고 한국 최고의 의료기관인 서울대병원은 그가 병사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어이없는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도 세상과 타협하며 세상에 안주하셨다면 결코 십자가의 죽음을 당하지는 않으셨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리스도 신자는 세상에 살면서 참으로 세상에 속한 세상에 안주하는 삶을 살아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잘못된 구조를 불살고 세상의 참된 평화를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그 모습을 위해 우리는 이렇게 이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습이 오늘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의 사명과 정신 안에서 거짓된 평화를 불사르고 참된 평화를 심는 평화의 일꾼이 되고자 각자의 자리에서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젊은이들도 정의가 무엇인지 참된 민주가 무엇인지 알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부끄러운 어른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땅의 젊은이들에게 참된 평화와 참된 정의를 유산으로 물려줄 수 있도록 우리들이 나서야 하겠습니다. 가슴만 치고 한탄할 것이 아니라 정의의 불을 태웁시다. 그리고 함께 나아갑시다. 자, 우리부터 정의와 민주화를 위해 나섭시다. 아멘.
주 예수 그리스도님 일찍이 사도들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에게 평화를 두고 가며 내 평화를 주노라 하셨으니 저희 죄를 헤아리지 마시고 교회의 믿음을 보시어 주님의 뜻대로 교회를 평화롭게 하시고 하나 되게 하소서.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하소서. 우리 주 그리스도를 통하여 주권자인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이 비합법적이고 비밀정부에 보이지 않는 손에 조종돼 버린 것은 민주주의의 흠수만이 아니라 우리들의 지난 역사를 무참히 쓰러뜨리게 된 것이다. 국가와 사회의 정의로운 질서는 정치의 핵심 인물이다. 그런 행정부는 헌정사상 초유의 국정농단과 부패를 저질렀다. 교정 북한 지식고도 부패한 마음에 돌파구를 마련하는 것보다 어려운 것은 없다. 부패는 우리가 희망을 가지고 미래를 바라보지 못하게 한다 고 하셨다. 또한 우리가 공개적으로 부패와 맞서 싸우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언젠가 부패에 가담하여 우리의 삶을 파괴할 것임을 경고하셨다. 손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2013년 국정원 개입 시국민의 성명을 통해 이미 박근혜 대통령의 퇴진을 요구하였다. 따라서 지금 퇴진하야 사퇴하든 우리들이 말하는 것이 아니다. 대통령 한 사람이 무너진다고 이 무너진 탑을 다시 세울 수 없기 때문이다. 지금은 의로움이 깃든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새 판을 짜야 할 때다. 전주교 광주대교구 정의평화위원회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위해 다음을 요구한다. 하나, 사퇴하라.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비서는 국민 주권과 법치주의를 유린하는 것이다. 이는 헌법이 규정한 주권 재민 원리와 대통령 선거 제도를 어기는 것이다.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이가 국가 권력을 행사하는 것은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을 무너뜨린 것이다. 이 일에 대해 대통령은 무한 책임을 져야 하며 대통령과 함께 국정농단에 책임 있는 대통령의 부역자들은 모두 물러나야 한다. 또한 새누리당은 자유주의 법치국가의 질서를 위한 대통령을 견제하지 않을 뿐더러 부gin하고 야합의 약성이 드러났으니 국민 앞에 자백하고 사퇴해야 한다. 하나, 수사하라. 정의가 이 땅에 존재하지 않게 되면 삶 자체가 위험에 빠진다. 검찰과 경찰은 공정하게 수사를 해야 한다. 권력의 빌부터 미래를 보장하는 것은 이게 끝이다. 어떠한 불의와도 격탁하지 않은 용기와 엄정한 법 집행이 국가를 올바로 세우며 신뢰를 회복하는 길이다. 대통령은 물론 그 부역자들 그리고 정적 입착한 재벌 기업들도 모두 수사해야 한다. 미르재단과 K스포츠 기자들의 기금을 출연한 재벌들 역시 수사에서 벗어나서는 안 된다.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검찰과 경찰을 특검해야 할 것이다. 하나, 밝혀라. 2014년 4월 16일 국가가 한 명도 구조하지 못한 세월호의 진실. 2015년 11월 14일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켜야 할 공권력인 경찰이 물대포로 백남기 농민을 죽인 이유를 밝혀야 한다.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에서 행한 선거 개입도 다시 밝혀야 한다. 국가에 의한 폭력과 국가가 한 명도 구조하지 않은 일은 다시 일어나지 않아야 하기에 밝혀져야 한다. 또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이 있음에도 개인의 일탈로 꼬리자르기 일을 했던 국정원과 국군사이버사령부의 일을 덮어두고서는 결코 헌정 질서를 유지할 수 없다. 하나, 되돌려라. 현 정부가 시도한 많은 정책을 되돌려야 한다. 국민의 사고를 획일화하려는 국정교과서, 중국과 미국 사이의 긴장을 이야기하는 사드 배치, 정부세를 걷지 않아 부족한 국가 재원을 채우기 위해 올린 담배 요금과 각종 간접 세금, 노동자를 보호하지 못하고 죽음에 몰아버린 쉬운 회고,
불안과 소통을 차단하고 위협하는 개성공단 폐쇄 등을 원래대로 되돌려야 한다. 지금 현 정부는 국민의 안정을 보장하기보다 위험으로 몰고 있다. 실질적인 권력으로 모든 사람의 안전과 정의 준수와 권리 존중을 보장할 수 없는 정책들은 되돌려 놓아야 한다. 하나, 바꿔라. 현 정부의 권력 중심에는 검찰과 국정원이 있었다. 국정원은 이 정부를 낳게 했고 검찰은 이 정부를 지켜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국민을 보호하지도 지켜주지도 못했다. 언론 역시 바뀌어야 한다. 언론은 공정을 잃어 좌우 두 발로 걷지 못하게 되었다. 국가의 신여가 되어버린 경찰도 노동자와 사용자가 동일한 힘을 갖추지 못한 노동법도 지역구들을 탈피할 수 없는 선거제도도 농민을 목매달아 죽게 하는 쌀값과 온 국민을 건강의 사각지대로 몰아가는 유효자 조작 시범 정책도 아이를 낳지 못하게 하는 유리예산도 바꿔야 한다. 공동선에 심각한 해악을 주는 권력공조는 반드시 계획되어야 한다. 비선이 드러나며 우리는 친일, 독재, 독점 기득권 세력을 일제히 청산할 수 있는 기회를 잡았다. 잘 먹고 잘 사는 것, 경제성장이 되면 원칙도 양심도 정의도 모른 척하는 만몬의 가치관을 바로잡아 하느님 나라를 실현할 기회다. 또한 현 대통령을 지지하는 이들이 5% 이하로 줄어든 이때는 국민을 둘러나는 보수와 진보, 동과서, 세대 갈등을 넘어 그리스도의 몸 안에 친교를 이루는 공동체를 이룰 절호의 기회이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으로 거듭나게 하는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이며 우리의 신앙이다. 이 땅의 민주주의가 건강하게 부활할 수 있도록 기도한다. 2016년 11월 7일 시국미사에 몸과 마음으로 함께한 분들의 뜻을 담아 천주교 광주대교구 정립해 올립니다. 깊이 넣어요. 깊이 넣어요.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처벌!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처벌!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처벌! 박근혜 처벌! 새누리당 해체! 박근혜 처벌! 박근혜 처벌! 박근혜 처벌! 박근혜 처벌! 박근혜 처벌! 박근혜 처벌! 처벌!
네, 메시지 차근차근 도착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메시지 붙이셨으면 앞에부터 차근차근 해서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생각했던 것보다 많은 인원들이 오늘 행진대에 참여해 주셔서 내가 바른 나라. 네, 내가 바라는 나라 아까 미사전에 다들 적으셨을 텐데요. 앞쪽 그 내가 바라는 나라 이 벽에 부착을 해주십시오. 테이블에 앞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박근혜를 새누리당 박근혜를 새누리당 계속 박근혜 퇴진했는데 단순히 물러나는 게 아니라 처벌받는 게 정의로운 것 같습니다. 맞습니까? 네. 네. 나와주세요. 첫 번째 발언 여실 거예요? 대한민국 헌법 제69조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나는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를 보위하며 조국의 평화적 통일과 국민의 자유와 복리 정직 및 민족문화 창달에 기여함으로써 대통령으로서의 직책을 성실히 수행할 것을 국민 앞에 엄숙히 선사합니다. 제18대 대통령 최순실. 말하고 싶은 것은 저도 교사를 꿈꾸고 있는 사람으로서 정치적 중립에 대한 많은 고민을 했습니다. 정치적 중립, 과연 무관심일까요, 그게? 여러분이 생각하는 중립은 무엇인가요? 더 이상 우리 예비교사들도 그리고 현직 교사분들도 중립이라는 이름 뒤에 숨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오는 2016년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서 박근혜 대통령 반드시 하야시키고 미래에 우리 교사가 교단에 서서 2016년 박근혜 대통령이 하야한 역사를 가르칠 때 선생님은 무엇을 하셨는가 아이들이 물어봤을 때 저는 당당히 나도 거리에 나서서 너희들에게 부끄러운 역사를 물려주지 않기 위해서 그 대통령 하야시켰고 나도 그 자리에 있었고 우리 국민의 손으로 민주주의를 지켜냈다. 당당히 말할 수 있는 교사가 되고 싶습니다. 대포에 쓰러져서 시체마저 빼앗길 위기, 민중이 지켜내서 결국에는 영면에 들 수 있도록 우리가 도왔습니다. 이제 고지가 멀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모두 11월 12일 민중총궐기 함께 해주실 거죠? 네, 우리의 손으로 대통령 끌어내리고 우리의 손으로 민주주의 지킬 것이죠? 제가 바라는 나라는 간단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나라. 이게 주님께서 바라셨던 나라고 우리 아이들을 위해 우리가 물려줘야 할 나라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하나 해야 한다고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의 촛불은 끊이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언제나 신앙의 눈을 밝혀주시는 우리 주님께 우리의 이성과 지성 전부 다 맡기고 정의를 위해서만 정의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기회는 이때다. 놓치지 말고 반드시 이뤄야 한다. 이런 내용의 이런 취지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아주 감명 깊었습니다. 저는 우리 대한민국은 이런 나라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아까 메모를 좀 했는데요. 메모를 읽고 그냥 내려가겠습니다. 1. 자주독립국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나라 정말로 자주독립 국가가 되어야 합니다. 두 번째, 통일되어서 남북이 하나가 되어야 합니다. 세 번째, 일하는 사람들이 대접받는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네 번째, 청년 실업을 하루빨리 해결해야 합니다. 다섯 번째, 일하는 만큼 대접받는 나라가 되어야 합니다. 여섯째, 빈부격차를 빨리 줄여야 합니다. 정말로 이런 나라만 좀 되어도 숨통이 좀 트일 것 같습니다. 하루하루가 너무나 힘듭니다. 예정되어 있는 11월 12일 민중총궐기에 가시면 좋고 안 가시더라도 다들 여기서 박수 보내주시고
모두 다 한마음이 되어서 정말 이번 기회에 정말 새로운 나라, 살기 좋은 나라, 그런 나라 다 같이 만들어 갑시다. 감사합니다. 저희는 남영 버스 한 차를 타고 신자들 그리고 광주 시민들이 그다음에 가족 단위로 해서 남영동 대권 분실을 갔었습니다. 이곳 우리가 지금 이곳이 있는 곳이 민주화의 성지라고들 말하잖아요. 그리고 성지 우리 민주화의 성지 광주라고 말을 하고 이 광주의 가장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도청앞 그리고 분수대 앞에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신자분들은 성지 순례들 많이 가시면 성지인 곳이 순교자분들이 많이 계신 곳, 순교자분들이 계신 곳이 성지인 곳이 많이 있잖아요. 민주주의를 넘어뜨리지 않도록 그렇게 우리가 함께 쓰고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오히려 더 거꾸로 가고 있는데 지금 핵발전소, 원자력 발전소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석탄 화력 발전소를 더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핵발전소가 없는 나라를 바라지 않냐라고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예, 민주주의가 실현되면 핵발전소가 줄여나가고 이런 환경도 더 좋아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5.18 최후의 항쟁지인 전남도청입니다. 이 광장을 5.18 광장이라고 부르고요. 여러분이 행진을 시작했던 곳은 5.18 기념성당입니다. 의미 있는 곳에서 시작한 행진이 의미 있는 곳에서 마무리를 합니다. 이는 도 남김없이 한평생 가다셔도 늙어온 냄새 움직이는 반대로 깃발만 나오며 새날이 올 때까지 흔들리지 말자. 세월은 흘러가고 상처는 한다. 태어나서 외치는 뜨거운 함성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 앞서서 나가니 산자여 따르라.